안녕하세요. 암 극복 이야기 건강전도사 박점수입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암이 없어지고 담도 보건 수술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마라톤을 하기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운동을 하는데 제일 제가 방해가 되는 것은 담즙 주머니였죠. 등산을 하다 보면 담즙을 수시로 비워내야 하고, 또 담즙줄이 꼬여서 담즙 흐름이 막히고 황달이 오고, 그러면 또 다시 서울로 올라가서 담즙 주머니를 교체해야 되고, 아무리 조심을 해도 담즙줄이 자꾸 꼬이더라고요. 항상 등산할 때는 조심을 하면서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삼도봉 1176m 고지를 등산을 하고, 겨울에는 아예 등산객이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조금 더 가면은 그 석기봉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석기봉으로 가다가 또 한참을 가면은 그 민주지산이라는 데가 나오죠. 민주지산이라 나오는데 등산객이 없다 보니까 길이 아예 없어요. 길이. 그래서 길을 잃어버려 가지고 물소리를 듣고 계곡을 따라서 내려가죠. 물소리만 듣고 내려가다 보니까 영동으로 내려가. 영동 물안계곡. 그럼 거기서 이제 또 다시 이제 오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운동을 했어요. 아니면 이제 삼도봉까지 올라간 다음에 우드령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삼도봉에서 우드령까지가 10km예요, 10km. 거기로 내려오기도 하고, 뭐 몸이 정상이 아니니까 종아리가 쥐가 나기도 하고, 뭐 힘이 없어서 주저앉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백수잖아요, 백수. 오직 살겠다는 인념으로, 신념으로 그냥 뭐 종일 운동하고 그렇게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1년 후에 재발이 됐죠. 재발이 되고 언도로뎀에 입원한 것은 지난 강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도로뎀에 와서도 마찬가지죠. 새벽마다 뭐 갓바위를 등산을 했는데, 갓바위가 사실 올라가는 곳이 되게 가파르긴 해도 거리가 짧아요, 거리가. 그러다 보니까 뭐 운동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간혹 가다가 시간을 잡으면은 대구에 계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서봉 올라갑니다. 서봉. 서봉에 올라가서 이제 동봉으로 가죠. 동봉에서 또 한참을 내려가면은, 한참을 또 등산을 하면은 갓바위가 나와요. 그쪽으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등산을 하면서 팔공산 전체를 헤집고 다녔죠. 역시 또 백수니까 뭐 할 일은 없고 혼자서 그렇게 다녔습니다. 제가 갓바위를 등산하는 이유는 그 갓바위의 새벽에 등산로에가 굉장히 위험해요. 이렇게 그 계단이 1365계단이 중간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시작이 되는데 위험하다 보니까 그 할머니들, 아주머니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기도하러. 그래서 그 등산로에 불을 켜놨어요. 그래서 밤에 새벽에도 가도 이제 불을 켜놨으니까 좀 안전해서 그 길을 자주 이제 등산을 합니다. 등산을 하고 또 한 가지 이제 올라가면은 정상에 올라가면은 절에 이제 이런 글씨가 있어요. 그 같이 올라가는 사람들 보면은 제가 뭐 새벽 4시 반에 올라가는데도 벌써 기도를 하고 내려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지극정성입니다. 지극정성이. 그 올라가면은 이제 또 문구 하나가 그 현수막에 걸려 있는데, 그 현수막에 걸려 있는 글씨가 너무 제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그거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소원을 꼭 들어주시는 갓바위 약사열의 분께 기도드려 보세요. 한 방울씩 떨어지는 낙숫물이 바위를 뚫듯 당신의 소원은 꼭 이루어질 것입니다. 낙숫물이 바위를 뚫듯 당신의 소원은 꼭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글귀가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사실 저는 천주교인데 그래서 그 글귀를 계속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 글을 보면서 힘을 얻곤 했습니다. 이렇게 새벽에 등산을 하면서 그 오시는 분들이 다 나름대로 사연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뭐 개개인의 사연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정말 꼭 이루어야 되는 소원이 있어서 그 글귀를 보고 기도를 하러 오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낮에 이제 새벽에 등산을 하고 나면은 낮에 주사 맞고 주사 맞는 날은 또 시간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많이 남으니까. 근데 교회 뒤에 보면은 그 운동장이 아주 작은 운동장이 하나 있어요. 운동장을 이제 제가 계속 걷는 것은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 운동장을 걷다가 어릴 때 생각도 나고 해서 한번 뛰어봤어요. 뛰어봤는데 운동장을 한 5바퀴 뛰었는데 제가 숨이 차서 애들한테 다른 건 다 이겨내겠는데 아빠가 숨 찬 건 어떻게 고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숨이 찼어요. 폐기종이 있어서. 5바퀴 뛰었는데 병원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숨 찬 것이 없어진 거예요. 그것도 또 뛰는데 굉장히 거슬렸고 또 제가 아킬레스건이 끊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거 봉합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도 좀 신경이 쓰이고 또 담즙 주머니를 이렇게 다리에 칭칭 감아놨으니까 그것도 또 신경이 쓰이고 여러 가지로 신경이 쓰이는데 아예 모르겠다 하고 한번 뛰어봤더니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거기 전화를 했죠. 이 담즙 주머니 만드는 공장에다가 회사에다가 전화를 해서 그 줄을 아주 짧게 해서 한 15cm 정도 해서 좀 제작을 해주면 안 되겠느냐. 돈은 제가 더 드리겠다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한테 부탁했죠. 그 가위 소독해가지고 한 1m 되는 거 다 잘라내버립시다. 한 15cm 정도로 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하니까 원장님이 가만히 있더니만 해보자 그러더라고. 다 잘라내버렸어요. 15cm니까 아주 작지 않습니까? 옆에 왼쪽 주머니에다가 딱 집어넣었죠. 그 담즙 주머니도 주머니에 딱 집어넣었는데 생각보다 담즙 흐름이 좋더라고요. 잘 나와요 그래도. 그래서 그 다음날 운동장에 가서 20바퀴 뛰었어요.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물론 1년 동안 제가 운동한 양이 워낙 많으니까 아무 마음대로 컸지만은 그래도 이제 건강은 건강대로 좋아지는 거죠. 그 다음날 가서 40바퀴 뛰었어요. 그래도 뛰어만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이것이 안 되는 것은 없구나. 아킬레스건이고 뭐 폐기종이고 뭐 협심증으로 스텐스가 박혀 있거나 다 필요 없다. 이건 충분히 나설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운동을 같이 이래 하다 보면은 저를 제외한 나머지 환자들은 전부 다 그냥 걷는 운동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운동이라는 것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빠른 걸음으로 걸어야 됩니다. 빠른 걸음으로 숨이 차도록 운동을 하셔야 돼요. 등산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삼도봉을 할 때는 폐 기능이 워낙 안 좋았으니까 막 숨이 턱 밑까지 찹니다. 곧 숨이 멎을 것 같아요. 숨이 끊어질 정도로 막 숨이 팍팍 찹니다. 이때 숨이 차니까 막 호흡을 세게 하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정도의 그 호흡을 하셔야지 나도 모르게 그 산소가 많이 유입이 되는 겁니다. 유입이 되면서 심폐 기능이 좋아지고 폐 기능도 좋아지고 간의 기능도 좋아지고 각종 기능이 다 좋아지는 겁니다. 제가 아킬레스건도 절단됐지만은 메메센과 비타민C 고용량 먹고 나서는 근육도 다시 살아났고 충분한 산소 공급으로 폐 기능 풍선 하나도 저는 옳게 애들보다도 못 불었어요. 이 폐 기능이 너무 약해서. 근데 다 살아났어요. 60% 없는 간의 기능도 살아나고 해서 마라톤을 뛸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또 한 가지 운동을 할 때 철칙은 항상 땀을 흠뻑 흘리는 겁니다. 강도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젖산 축적은
운동을 많이 했을 때 생기는 젖산 축적은 MSM과 비타민C가 다 막아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호흡이 가쁘고 땀을 흘릴 정도의 운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저 역시도 걸음도 못 걸을 정도로 체력이 없었지만 1년 정도의 노력으로 결국은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제가 운동을 하면서 땀을 흘리는 이유는 체력만이 암을 이길 수 있다는 신념과 항암 치료로 망친 독곡물이 가득한 내 몸속에 독을 뽑아내는 길은 땀을 흘리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환자의 상태에 따라 운동량도 다르겠지만은 본인에 맞게 최대한 무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흔히들 운동을 강하게 하면은 젖산 축적, 재발률을 높인다. 당연하죠. 높입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하는 운동을 이야기하는 거죠. 젖산 축적은 비타민C하고 MSM이 다 막아줍니다. 그렇게 한 운동의 효과는 정말 엄청났습니다. 엄청난 차이를 보여줬죠. 젖산이라는 것은 당을 에너지로 만들기 위해서 당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비타민C하고 MSM을 복용하면서는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해도 젖산 축적은 없었고 비타민 요법을 하고 난 후에는 한 번도 심각하게 아파본 적은 없습니다. 자세하게 소소하게 이렇게 아픈 것은 굉장히 많았죠. 제가 삼도봉에서 한참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동안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근육이 하나도 생기지를 않아요. 암 환자에다가 나이는 많지 근육이 생길 일이 있겠습니까? 네, 어느 날 우리 동네 이장님이 제가 암 환자인 줄 모르고 갑자기 내 옆에 오더니 허벅지를 턱 만져보더라고요. 허벅지를 만지는데 허벅지가 몰랑몰랑하죠.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예요. 운동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어떻게 근육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제가 암 환자인지를 모르니까 이제 그분은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1년이 지나고 나서 비타민C, MSM을 복용하고 비타민C 주사를 맞으면서 상황이 반전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육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엄청난 근육이 생기기 시작했죠. 종아리에는 그냥 깜짝 놀랄 정도의 근육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몸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마라톤에도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등산이라는 것이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한 번 가면은 종일 다녀야 되고 이러니까 시간이 없는 날은 달리기로 그나마 땀을 흠뻑 젖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마라톤을 도전하기 시작하죠. 현재 암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보건수술을 했어요. 보건수술을 하고 나면은 처음부터 이 담즙 주머니는 바로 떼냅니다. 떼내는데 또 며칠 있다가 담가는 그대로 꼽아놓고 있다가 며칠 후에 담가를 뽑아내더라고요. 담간을 뽑아내고 나서 정확하게 24일 후에 배의 상처는 그대로 있는 거죠. 보건수술을 개복해서 했으니까 아주 큰 상처가 있죠. 24일 후인 2016년 10월 29일 포항 스틸 마라톤 10km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때도 저의 몸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좋았다가도 금방 어디가 아프기도 하고 또 멍이 들기도 하고 한기가 오기도 하고 또 이유 없이 근육이 아프기도 하고 그랬죠. 바로 그것이 암 환자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운동을 그만둘 수도 없고 또 일비일이 할 수는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냥 무소불리처럼 앞만 보고 전진하는 거죠. 담도 보건수술을 하고 10월 6일 복부에 꽂아놓았던 담즙관을 마지막으로 제거하고 24일 후 포항 스틸 마라톤 10km에 도전을 하는데 결과는 57분 33초에 완주를 했습니다. 말기암 환자로 시한부 판정을 받고 걸음조차 걸을 수 없었고 또 당시 나이도 60대 후반 아니었습니까? 저로서는 정말 기적 같은 쾌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암을 완벽하게 이겨내서 앞으로는 고통받는 수많은 환우들의 희망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또다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든 암을 고치는 방법을 확실하게 찾아내고 말기암 환자도 충분히 암을 이겨내고 건강한 삶으로 장수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확인시켜 드렸고 저 역시도 희망과 꿈이 있는 미래를 살고 싶습니다. 이후 저의 5대 예법으로 김한기 회장님을 비롯해 김영용 씨 그리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입어 암을 극복하셨고 지금 현재도 이제 수많은 분들이 제 5대 예법으로 암의 도전들을 하고 계십니다. 도전하시는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저의 앞으로의 극복기를 연재 형식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